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민주 정치의 목적이 뭐냐?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좋은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왜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민주 정치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민주 정치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실현. 됐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을 하면 어떤 교수님은 1년 내도록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자, 깁니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겁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간보다 중요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인간이 희생되고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가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인간이 희생되면서부터 인간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좋은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인간이다.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람이 산다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모든 인간이 뭐하다면 평등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됐죠?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하고 평등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누가 줄어들어요? 평등이 줄어들어요.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뭐가 줄어들까? 자유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소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나요? 얘를 강조하면 얘가 줄어들고 얘를 강조하면 얘가 줄어드는 뭐 이런 형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이런 관계를 상충된다고 얘기하죠. 얘들 둘은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를 추구하는 게 맞을까요? 평등을 추구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뭘 망설여. 둘 다 하는 거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하나 달성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잘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유를 제대로 실현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자유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유의 종류, 평등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구속. 그렇죠? 나를 구속하지 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속. 네. 거의 맞습니다. 95점 정도. 자유의 반대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 풀기 좋으려면 간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는 간섭이다. 그러면 자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간섭이 없는 상태. 맞지요? 간섭이 없는 상태. 간섭이 없는 상태. 요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자유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자유는 이거야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간섭이 없는 상태가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걸 자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권리를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자유권은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적 자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권은 무슨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다. 이게 소극적 자유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 뭐가 없는 상태? 간섭이 없는 상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 소극적 자유, 즉 자유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까요? 규칙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죠? 의견이 분분하시죠?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냐면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에 사람이 2명 앉아요. 사람이 팔다리가 저렇노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뭐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아주 민망한 경우가 있죠. 가장 민망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신 모양이네요. 서로가 눈 마주치면 겁나 민망합니다. 모르는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눈 마주치면 뭔가 웃어야 될지 인사를 해야 될지 어색하지요?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그런데 꼭 그런 분들 계시죠? 끝까지 쳐다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서로 눈을 돌리면 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자. 민망하죠. 두 번째로 민망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발을 딱 폈는데 발이 서로 간에 어떻게 될 때? 딱 부딪힐 때. 미안하잖아요. 서로 미안하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나는 다리를 쭉쭉 펴고 싶죠. 그죠? 근데 나도 내 마음대로 다리를 막 펴고 이 사람도 다리를 마음대로 펴면 다리 두 개가 뭐 되는 경우 있어요?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사람도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두 사람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뭐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자유가 두 개 뭐 되는 경우 있다? 충돌 나는 경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리를 뻗는 자유를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내가 가지고 올려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떤 분이 확실하게 맞추시던데 의자를 뒤로 빼면 된다.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말자. 눈치 있게. 그럼 계속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먼저 했지. 계속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정답 나왔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 밑에를 위에서 봐가지고 칸을 나누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칸을 나눈 다음에 내가 다리를 1번, 3번 뻗을 테니까 니는 2번, 4번 뻗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 1번, 3번으로 다리를 뻗을 때는 얘하고 부딪힐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2번, 4번 뻗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리를 신나게 뻗을 수 있는 자유는 확실하게 내가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이런 거 없으면 내가 뻗을 수 있는 칸이 몇 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4개 다 있죠. 근데 그걸 줄였잖아요. 뭐만 하는 걸로? 내한테 필요한 만큼 내 다리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만 뻗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서로 쭉쭉 뻗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내가 1번, 3번 쓰다가 1시간 지나면 내가 2번, 4번 쓸게. 네가 1번, 3번 써라. 이렇게 룰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간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간섭이 있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간섭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섭이 있어야지 이게 더 잘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간섭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본질적 자유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내가 제대로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섭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적극적 자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딘가에 이 사람과 뭐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뭔가를 정했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뭔가 정해서 실행하는 게 되는 건데 정해서 실행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뭐 해야 돼요? 정부를 뽑아줘야 되죠. 그럼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선거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권으로 분류하면 참정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참정권이 여기 들어가는 거네. 참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정해야지 내가 자유를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케이스 하나 더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정해가지고 딱 둘이 앉아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물을게요. 1번, 3번 뻗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1번, 2번 뻗는 게 편합니까? 1번, 2번이 편한가요? 저는 1번, 3번이 편할 것 같은데. 그죠? 다리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뻗고 있으면 불편한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1번, 3번 쓰고 2번, 4번 쓰기로 다 했어요. 나는 1, 3번 쓰고 니는 2, 4번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맞은편에 앉은 분이 조금 불편한 분인 거예요. 몰랐는데 앉아있다가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으셔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분은 1번, 3번하고 2번, 4번 쓰면 2번, 4번 쓰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은 칸을 한 칸만 쓰는 거야? 두 칸 다 쓰는 거야? 한 칸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좀 양보를 해서 저 어차피 나는 두 칸만 쓰면 되는 거니까. 제가 1번, 2번 쓸게요. 3번, 4번 쓰세요.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1번, 2번 쓰시고 제가 3번, 4번 쓰는 걸로 바꿀게요. 라고 편의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분은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봐야 됩니까? 약자라고 봐야 됩니까? 사회적인 약자지요? 사회적인 약자를 뭐 해주고 있는 거죠? 배려해주고 있는 거죠? 되셨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이러한 권리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장되었을 때 우리는 다리를 누구나 다 뻗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참정권과 사회권은 무슨 자유라고 말하면 되겠네? 적극적 자유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간섭이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간섭이 있는 상태고 이게 있어야지 뭐가 잘 보장되는 거야? 이게 잘 보장되는 거지. 이해되신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외우셔야 되겠네요. 자유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눈다. 뭐하고 뭘로 나눠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그럼 소극적 자유는 무슨 권?
자유권.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사유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뭐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면 정부하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걸 이제 정부하고 연결을 시킬 건데 정부라고 하면 얘를 국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정부, 국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권은 나한테 뭐가 없는 상태? 간섭이 없는 상태. 간섭이 없는 상태니까 국가도 나한테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나한테 간섭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나한테 간섭하지 마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거는 이 자유권은 국가가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야, 너 하지 마. 나 자유권 있어. 라고 국가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자유권을 방어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방어적 권리. 방어적 권리. 지금 다 해놓고 나중에 뒤에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두 번, 세 번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해놓고 나면 뒤에서 앞에서 이거 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정권은 내가 어디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어디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애로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로 간다는 거지. 국가로 내가 가서 내가 국가에 참여할 거야. 나의 힘의 방향이 나한테서부터 어디로? 국가로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국가애로의 자유. 세 번째, 사회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 됐나요? 이렇게 나누어 주자. 조금 불편하더라도 1, 2번 쓰고 3, 4번 쓸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두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해주도록 하자.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사회권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실행을 하고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신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소극적 자유는 뭐가 있다고요?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니까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방어적 권리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참정권은 국가애로의 자유, 그 다음에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거는 같은 시대에 톡 튀어나왔을까요? 아니면 시대 순으로 순서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얻은 결과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등장한 애가 얘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애가 자유권. 예, 1번.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두 번째 등장한 게 2번, 세 번째 등장한 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이 뭡니까? 사회권이 되겠죠.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뭘까요? 자유권. 정리되셨죠? 자, 자유 정리 끝. 평등 갑니다. 평등. 똑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평등의 반대는 뭘까요? 차별. 누구나 혹시 형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형제 있으신 분들? 계시죠? 형제 있는 분 계실 텐데 부모님한테 대들 때 누구나 한번 써보는 말이죠. 그렇죠? 왜 나하고 형하고 차별이에요? 왜 형하고 나하고 차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뭔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형도 부모님의 자식이고 나도 부모님의 자식이라서 똑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세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다르게 취급하세요? 형은 맨날 새 거 사주고 저는 왜 맨날 형 거 받아서 써야 되나요? 진정성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요, 위로 누님만 두 분이거든요. 위로 누님만 두 분인데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좀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저는 누나들 옷도 많이 받아 입었습니다. 누나들 옷도 많이 받아 입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머니 입장에서 애들 셋이 다 같이 옷을 한 번씩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자애들도 입을 수 있고 남자애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고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옷을 보면 대부분 다 무슨 색깔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노란색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색이 노란색입니다. 또 교수님 노란색 많이 쓰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노란색 말고 다른 색깔이 있어서 잘 보인다면 노란색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어렸을 때 제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노란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핑크가 좋습니다, 차라리.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별은 이거죠. 차별은 같은 건데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나요? 요게 차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의 반대가 뭐니까? 평등이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죠? 네,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거예요.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고 치고 다른 건 어쩔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등은요,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것은 무조건 인정이 되어야 되고,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는 평등이 있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같은 것은 같게 보고, 다른 것도 같게 보는 평등.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식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 평등. 요걸 다른 말로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절대적 평등. 그 다음에 같은 것은 같게 보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는 평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걸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키가 큰 사람이 앉든 작은 사람이 앉든 남성이 앉든 여성이 앉든 간에 무조건 두 칸만 쓸 수 있습니다. 덩치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취급하겠습니다. 요거 무슨 평등이에요? 형식적 평등이죠. 됐죠? 자, 우리나라는 국민이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무엇을 준다? 투표권, 선거권을 준다.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든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든 장애가 있든 없든 다 주겠다. 형식적 평등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비례적 평등이 적용됩니까?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 적용돼 있죠. 이해되셨죠?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갖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분은 두 칸을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네.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세요. 내가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됐나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르게 취급받읍시다. 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비례적 평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자유권, 참정권 말고 사회권은 무슨 평등이 적용돼 있네? 그러죠. 얘는 비례적 평등이 적용돼 있다. 비례적, 실질적 평등이 적용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위에 있는 얘들 둘은 뭐가 적용돼 있는 거야? 얘들 둘은 절대적, 형식적 평등. 누구나 똑같이 다 주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여기 있는 사회권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사회권만 실질적, 비례적 평등이 적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뭘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나는 안 주냐? 라고 물어보면 너하고 그 사람은 뭐가 다르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것은 실질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형식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실질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실질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둘 다죠. 되셨죠? 그러면 이거 둘 중에서 나중에 등장한 게 뭐가 등장했을까? 얘가 정답 등장한 거죠.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유하고 평등의 종류까지 내용 정리가 다 되셨습니다.